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태진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남현수 기자와 함께 곧 작별을 고할 6세대 현대 그랜저, 현대 플래그십 세단이죠. 그랜저의 최고봉 하이브리드 풀옵션 차량을 타면서 그랜저 역대급 기록을 세웠던 6세대 그랜저를 빠이빠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부터 7세대 1세대 각 그랜저를 모티브로 만든 풀모델 체인지 7세대 그랜저가 나오는데요. 벌써 사전 계약만 6만 대? 네. 6만 대 넘어섰다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지금은 계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6세대 그랜저 현대가 정말 공들여 만든 차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플래그십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보다 그랜저를 많이 팔아서 현대차에게는 정말 수익성을 높여준 효자 같은 모델인데, 와, 일단 가격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 4,781만 원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제네시스 G70 어느 정도 옵션 들어간 거. 그렇게 말하면 또 가성비 굉장히 좋고, 와, 일단 시트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는 이 베이지 톤에다가 약간 화이트 그레이여서 차에 딱 앉을 때 너무 화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일단 남 기자 아까 사진도 찍고 하느라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타고 왔는데 전체적인 승차감이나 파워트레인의 그 질감이나 어떤지. 네, 일단 이 차량에 2.4L 자연흡기 가솔린 에킨스 사이클 엔진이 달려있고 6단 자동 변속기에다가 이제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조합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세단을 많이 타다 보니까 집에서 어코드 하이브리드 타고. 네, 집에서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어서 그 차량하고 저는 직접적인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을 때 당시에도 이 차량이 나왔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이게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변속기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이제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변속기의 느낌이 존재를 감추는 듯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편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제 이 차량을 타봤을 때 출력적으로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시동을 걸면은 기본 드라이빙 모드가 에코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이 차량은 역시 하이브리드니까 연료 효율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세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량에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3개인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컴포트 모드가 기본이 아니라 에코 모드가 기본 모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점이 이 차량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역시나 플래그십 세단답다. 방지턱을 넘어갈 때나 도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도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이 이제 직선으로 쭉 뻗은 데서도 안정감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히 부드럽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단단하게 잘 잡아준, 잘 팔린 이유가 있구나 다.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게 너무 젊어졌다 해서 좀 일본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기업들 초급 임원 상무급들이 타는 차로서 이 이상의 가성비가 없다. 3,300만 원, 지금 제일 잘 팔린 게 3,600짜리 르블랑, 그 정도면 가장 훌륭했던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뒷좌석 공간, 이거는 그랜저만의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아닐까. 거기다 그랜저라는 이 네임밸류, K8이 물론 지금 이제 3세대 플랫폼까지 써서 조금 더 길고 넓게 나왔다고 하지만 실내만 따져봤을 때 절대 K8이 뒤지지 않는, 판매에서도 베스트셀링 모델을 차지한, 이게 괜한 이름이 아니구나, 그랜저가 주는 의미가. 근데 그랜저도 이게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일단 엔진이 강하게 개입할 때는 정체 구간에서도 이제 전기로 가다가 개입할 때는 역시 이제 엔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올라오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엔진 소음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 풍절음이나 로드 노이즈나 이런 거는 좀 잘 막은 것 같아요. 재질감이나 이런 화이트 톤의 그레이 컬러의 시트나 베이지 톤의 전체적인 대시보드나 이런 마무리를 보면은 소재 자체가 아주 괜찮아. 다 나파 가죽이어가지고 만져지는 촉감도 좋고, 그리고 이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런 대시보드 있는 데까지도 다 인조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이게 대중차가 맞나? 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법인차가 아닌 내가 만약에 이걸 자가용으로 산다면 이런 컬러, 밝은 컬러의 시트를 추천하고 싶은, 아주 어린 아이가 있는 게 있지 않다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탈 때마다 사람을 밝게 기분 좋게 해주거든. 전체적으로 버튼도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7세대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는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 이 정도 크기는 지금 국내
수입차에서도 흔치 않은, 뭐 물론 벤츠도 고급 라인으로 가면 있지만 가격대가 이거 완전히 다르니까. 그리고 이게 그랜저가 지금 세대가 세월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신차랑 비교했을 때 실내 구성이 그렇게 올드해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그리고 터치로 조작하는 이 공조 시스템, 이런 구성 자체가 이 그랜저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에 적용되어져 있는 이 UI 있잖아요. 이 아쿠아라고 부르는데 이 UI가 이 그랜저에 처음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플래그십 세단이었다는 점도 있지만 새롭게 적용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드하지 않게 느껴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랜저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 이 부분. 네, 공조기. 공조기도 디스플레이까지 잘했는데 각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해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내리쬐 때는 여기가 반사가 돼서 버튼이 뭐가 뭔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좀 고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벤츠에도 잘 없는 그 2열 선바이저들이, 물론 전동은 아니지만 뭘 여기다 더 달어, 뭘 더 바래, 뭐 그런 게 있을까 정말. 그 약간의 개선인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로는 약간의 개선. 그러니까 뭐 파워트레인 뭐 새롭게 바꾸고 플랫폼 바꾸고 요 정도에다가 더해서 뭐 진짜 소소한 것들, HDA2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어 핸들, 도어 손잡이 보면은 지금 버튼식이거든요. 그런 거 뭐 터치 타입으로 바꿀 거고, 뭐 요 정도밖에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터치타입 한다고 그게 더 편해진 것도 아니겠지만. 그쵸. 어쨌든 2열을 그랜저는 현대의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전륜구동이지만 기사를 두고 타는 차로서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2열 쪽엔 좀 뭔가를 할 것 같아. 보면은 지금 이 차량이 풀옵션 모델이어가지고 마사지 시트는 없잖아요. 네, 마사지 시트가 없고,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2열. 네, 아마 통풍 시트가 2열에 들어갈 가능성도 조금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2열에 목 쿠션이 있어요. 헤드레스트에. 저건 거의 S클래스 가야지 있는 완전 고급 편의 장비인데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런 것도 넣어놨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열에 누군가 타는 차니까. 네, 그리고 캘리그라피 정도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세대가 나오는데 뭐 1세대를 모티브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진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나올 수가 없고, 에어로다이나믹과 그렇죠. 연료 효율 때문에 뒷모습은 사실상 6세대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지금 6세대 그랜저도 뒷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뭐 내놓으면 무조건 대박이니까 뭐 아마 7세대도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 6세대를 그냥 이렇게 보내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괜찮은, 지금 봐도 너무 괜찮은 차라. 이게 3,600만 원이면 괜찮은데 7세대는 기본 엔트리가 3,600 이상에서 시작할 거다, 뭐 그럴 예상이 나와서 웬만한 옵션을 단 그랜저 살려면 4자를 찍어야 된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의 6세대 그랜저를 좀 빨리 뽑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7세대 모델 나오기 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좀 힘들 것 같고, 2.4나 뭐 3.0 가솔린 같은 경우는 2.5? 네, 2.5나 네. 3.0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그랜저라고 하는 1세대를 모티브 한다는 7세대가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했을까. 이제 지금 길거리에 뭐 위장막은 너무 많이 잡히고 있고, 11월 신차 공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른 점은 이제 과연 그러면 4륜 구동이 들어갈 것인가. 그것도 아마 제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랜저도 똑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2열 센터 터널을 4륜 구동이 아닌 차를 어떻게 만들까? 아마 동일하게 그냥 올라오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럴까.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랜저 전기차가 나올 거다. 네,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이오닉 6와 조금 이 라인업이 겹칠 것을 고려해서 겹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지, 아직은 뭐 개발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현대기아가 어차피 지금 전용 EGMP 플랫폼이 있으니까. 전기차 플랫폼이 있으니까 굳이 내연기관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 거냐. 근데 그게 이제 G80에서 테스트를 했던 건데, 내연기관 플랫폼에 전기차 플래그십을 현대라는 플래그십 전기차를 만들어 줄지, 이제 파워트레인이 뭐가 바뀐다, 이제 전동화로 넘어가면서 파워트레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아예 파워트레인 연구 부서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파워트레인 새로 뭘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보면은 이 뭐 그랜저도 이제 HG 때까지는 VGT 이제 디젤 엔진도 달렸었는데 뭐 디젤은 아예 없애버린 지가 오래됐고, 벌써 오래됐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가솔린 엔진 그냥 라인업 바꾸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아마 내연기관이 새롭게 적용되는 모델은 이 7세대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디자인 이외에는 이제 플랫폼 바뀌는 거, 이제 뭐 그래서 몸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거. 그래서 아마 연료 효율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약간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연료 효율이 이게 지금 6세대 그랜저. 예, 지금 이 18인치 휠이 달려있는 이 빌트인 캔까지 적용된 이 모델은 리터당 14.9거든요. 근데 K8 비슷하게 옵션 들어간 거, 덩치도 더 크고 막 이런데 그 차량은 이제 거의 16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그랜저도 7세대로 바뀌면 연료 효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디자인의 호불호야 뭐 언제든지 존재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유출된 그랜저의 그 스티어링 휠 과연 그게 오마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 원스포크 느낌이 나는 3스포크던데 뭐 어떻게 보면은 괜찮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운전해서는 또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역대급 판매 신기록을 세운 IG 그랜저 6세대 그랜저를 오늘 이제 아듀 하기 전에 4,700만 원대 풀옵션 하이브리드로 리뷰를 해보면서 다 이유가 있구나, 잘 팔리는 데는. 사실 약간 올드해 보이는 이미지가 좀 저한테는 강했는데 또 막상 타보고 그리고 실내 색깔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제가 끌고 나와도 이게 아빠차 끌고 나온 느낌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젊은 이미지로 변신한 게 이 10만 대 이상 판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 약간이나마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7세대가 더 기대되는 게 조금씩 소소하게 아쉬운 부분이 보이긴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럼 7세대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드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냥 요 정도에도 만족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좀 더 편의 안전 장비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난 눈에 보이니까 좀 더 좋은 차 탈래 라고 하시면 7세대 모델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랜저 빠이빠이를 하면서 칭찬 일색에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아이오닉 6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우리 구독자님과 현대기아의 또 전기차의 능력, 테슬라 바에서 요즘 우리가 현대기아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